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봉이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학습 목표는 개인보호 장비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 개인보호 장비 수준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개인보호 장비의 사용 원칙, 착탈이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보호 장비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보호 장비는 발생 가능한 위해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환경에서는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하지만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어야 하거나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환경에서는 더 특수화된 보호 장비가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제 고위험 병원체 위험 물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그 오염이 되기 시작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피부,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흡보호 장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보호 장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 외에 크게 오염된 공기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 정화식과 신선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 정화식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리마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송풍 장치 없이 사용하는 비전동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식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기 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 호수 등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송기식과 그리고 자가산소 탱크를 착장해서 공기를 공급받는 자급식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특징을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는 이제 APR이라고 해서 공기를 이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이제 보호구이고요. 동력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라고 해서 이제 PAPR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일 때 이제 가장 많이 병원에서 착장하고 있는 걸 좀 봤었는데요. 동력 장치가 이제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공기 공급 호흡기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스쿠바 타입이죠. 자가 호흡 장치. 그래서 산소 탱크를 착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 공기 공급 호흡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타입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 APR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덮개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져 있어요. 두 개의 정화통과 필터. 그래서 앞면부 이제 공기 정화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APR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해 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흡착제를 이용해서 방진 방독이 가능한 상황이고 밀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맞춤 테스트인 핏 테스트가 좀 요구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동력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동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PAPR은 오염된 공기가 이 헤파 필터를 통해서 정화되어서 작업자의 안면부로 이제 직접 전달되는 게 특징인데요. 이거를 착장을 하면 이마에서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바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김서림이나 이런 것들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그 공기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송풍기를 사용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제 호흡이 좀 편안하고 김서림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에어로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이쉬는 숨은 안면부 여과제를 통해서 이제 여과되어서 들어오지만 내쉬는 숨은 배기 밸브를 통해서 그냥 배출되는 형태여서 이제 묵은 영역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야 하고 후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드 형식으로 이제 쓰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맞춤 테스트인 핏 테스트는 불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공기 공급식의 이제 자가호흡 장치 스쿠바 같은 경우에는 응급 대응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통을 장착하면 이제 고압 체계에서는 약 1시간, 그리고 저압 체계에서는 한 30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어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맞춤 테스트, 핏 테스트가 필요한 호흡 보호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핏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안면 마스크, 그리고 전면형, 송기, 그리고 자급식 마스크. 이제 그렇다. 그런데 뭐 PAPR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후드 형태로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런 전동식 부분에서는 핏 테스트가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핏 테스트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 밀착도 검사랑 기밀 자가 점검을 두 가지를 이제 조금 혼동해서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 체크라고 하거든요. 안면부 마스크가 제대로 잘 맞춤형으로 딱 맞게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부분을 우리가 새어나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다 해서 실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밀 자가 점검은 밀착도 검사와 조금 다른 것으로 이제 착용할 때마다 매번 해야 되는 이제 점검 절차이고요. 이 실체크를 할 때는 양압 검사랑 음압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할 때 양압과 음압이 잘 걸리는지를 이제 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가 좀 새어나오거나 음압이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끈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끈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핏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성 검사랑 정량 검사로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용자의 얼굴에 적합한 마스크를 이제 선정을 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검사인데요. 뭐 사카린 에어로졸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정성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정성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정량 검사는 정량 시험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새어 나옴이 있는지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체크와 핏 테스트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호흡보호 장비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위험성, 그리고 종류와 농도, 산소 농도, 그리고 작업 환경과 수행해야 할 업무 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하고, 자, 이제 호흡보호가 끝나서 등급별 보호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환경청과 산업안전보건청에서 4가지 등급으로 보호의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동일하게 4가지 등급으로 보호의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보호의 수준은 A, B, C, D 4가지 레벨로 이제 되어지고, A와 B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응급 대응자가 착장을 하는 형태이고요. 레벨 C와 D가 의료 및 방역 대응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 슬라이드는 수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우주복처럼 이렇게 착장을 하고 있죠.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 작업자의 호흡기와 피부를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완전 밀폐형이에요. 일체형 보호이다. 두창이나 패스트 같은 고위험 이제 병원체 오염 시 사용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두창이나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CDC에서 그 위험 물질 나는 위험 물질, 말이 자꾸 꼬이네요. 위험도와 그 치사율에 따라서 A, B, C군으로 나뉠 때 A 등급에 포함되는 물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창이나 패스트일 때 이제 사용이 권장이 되고, 레벨 B 같은 경우에는 레벨 A랑 같이 공기 공급식 스쿠바를 착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A랑 좀 유사한데 호흡 장치를 먼저 착장을 하고 밀폐형을 입느냐와 옷을 입고 착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차이가 빚어지죠. 당연히 A가 피부 보호가 더 이제 높겠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레벨 C 같은 경우는 탄저나 에볼라 바이러스 이제 대응 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보호구는 공기정화식을 이제 착장을 하게 되고, 전동식을 쓸 수도 있고 비전동식을 쓸 수도 있죠. APR이나 PAPR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D 같은 경우에는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인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서도 이렇게 긴팔 가운을 포함한 4종뿐만 아니라 전신 보호복 레벨 D 착용 이런 권장 범위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에어로졸이 발생되는 처치에서는 그 PAPR을 사용할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팔 가운 4종 세트와 전신 보호복 레벨 D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C와 D를 좀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방역 대응용인 레벨 D와 C. 일단 C는 만져보면 D보다 좀 까끌까끌하고 재질이 두껍고 좀 빳빳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내화학성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화학성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마찰이나 압력에 조금 강합니다. 레벨 D보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나 액체가 이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재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 위험 요인에 닿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손이나 발 이런 경우는 두 겹의 장갑과 덧신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손목부터 이제 팔꿈치까지도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필요시에 앞치마를 이제 착장을 하게 되죠.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치마를 착장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벨 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C보다 방수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에어로졸 발생 처치에 레벨 D의 PAPR을 함께 착장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장갑의 경우에는 이제 속장갑은 이제 라텍스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착장을 하게 되고요. 그 라텍스 끼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착장하게 되는 장갑은 니트릴이라고 합성 고무로 이제 된 그 장갑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제 1에서 6mm 두께까지 좀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라텍스보다 마찰에 의한 손상에 강해서 좀 찢어지거나 구멍이 이제 뚫어지는 현상이 좀 적어서 속장갑은 라텍스를 끼고 겉장갑은 니트릴을 이제 착용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 D 물품을 펼쳤을 때 그 투명한 이제 라텍스 장갑이랑 그리고 니트릴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착장을 한다라는 거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매체 각종 사진 속에서 보호의 등급 수준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제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짠. 2012년도 9월 27일 날 구미 불산 사고 이제 발생됐을 때 그 현장 대응하던 그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주복처럼 입고 있어서 당연히 A라는 거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밖에 착장하지 않았죠. A와 B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호흡보호기 스쿠바를 쓴다고 했습니다. 공기 공급식. 그래서 레벨 A에 스쿠바 착장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은 이렇게 녹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붉은색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이제 보호의 등급 수준 네 가지 봤을 때 두창 패스트 레벨 A도 초록색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맞아요. 보호의 색상은 화염 저항성에 따라서 붉은색과 연두색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화염 저항성이 있는 불산 사고의 경우에는 붉은색을 입게 되고요. 그 옆에 이제 포스겐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화염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녹색을 이제 착장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도 화염 저항성이 이제 없는 두창이나 패스트 이런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경우이니까 연두색의 레벨 A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사진은 서아프리카에 파견한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가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보시면 레벨 C와 그리고 레벨 C 앞에 앞치마를 이제 착장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의 그 뉴스 사진입니다. 그죠? 레벨 D 고글 페이스 쉴드, N95 마스크를 착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라텍스 먼저 끼고 이제 겉에
니트릴 낀다 이 부분. 그래서 천연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합성 고무장갑 낀다 이렇게 우리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코로나19 의료봉사하고 있던 이제 사진인데요. 이 레벨 D에 PAPR 후두형을 착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음압 이송 카트로 이제 환자를 이송을 할 때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와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 양쪽의 두 의료진은 레벨 D와 PAPR을 착장하고요. 이송에 참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레벨 D와 그리고 고글, 마스크, N95 마스크를 이렇게 착장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잘 볼 수가 있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PAPR 두 가지 모델입니다. 배터리 충전으로는 한 최대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PAPR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소독과 점검을 이제 할 때 유지 보관 이런 부분 할 때 기술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무겁다라는 것과 이제 관리의 단점이 좀 있지만 다른 이제 호흡보호구보다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튼튼하고 편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사이트 영상 들어가면 이 헤파 필터 분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작동 방법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에서 나온 그 TR300이랑 주피터 모델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인 보호 장비 사용 원칙과 착탈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 원칙은 일단 적절한 사전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보호 장비를 사용 전에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지역에서 착탈의를 실시하고 보호구 수준별 착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장비를 착용한 이후에는 실체크와 핏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회용 제품으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가급적 이제 불가피한 장비는 이제 제외 소독을 해서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소독을 할 때도 제조사 권고에 따라서 소독과 멸균 처리를 실시해서 이제 사용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한 개인보호 장비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염구역과 그 오염되지 않은 구역 그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해야 되고요. 파손된 오염된 개인보호 장비는 폐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손위생과 개인위생을 실시를 하면서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비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보호구 수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 고위험 위험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최고 수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원에서 최고 수준 레벨을 다 착장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요. 그 감염병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호구 수준을 향상을 해야 된다. 어떤 때에 이제 향상을 해야 하는가? 화학물질이 피부 손상을 일으킬 때, 그러면 보호의를 또 그 수준을 높여서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스와 기체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호흡보호구 상향 조정해야 되고요. 위험물질과 접촉 기회를 높이는 작업을 할 때도 이 부분도 굉장히 보호의 수준을 향상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착탈이 할 때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차기 시 주의사항과 탈의 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차기 시 주의사항은 오염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올바르게 착용하고 오염구역 내에서 복장 변경하는 것은 금지, 그리고 훈련된 인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보호구 착용 전에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고 차기 전에 PPE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염과 파손이 있는 경우에 교체할 것, 장신구를 제거하고 머리카락을 잘 정리할 것.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탈의 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된 특정 구역 내에서 훈련된 인원의 감독 하에 탈의를 하게 됩니다. 탈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히 탈의를 하게 되고 이제 제거된 모든 장비는 안전한 폐기물 용기에 버리고 그리고 겉면을 안쪽으로 감싸면서 탈의를 하고 눈과 점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탈의 단계마다 손위생을 할 것을 이제 주의사항으로 뽑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장한 상태에서 간호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인데요. 그 실제 감염성
그 질병이 유행해서 의심과 확진 환자를 이제 케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PPE 착용이 감염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인식 정도가 되게 높았는데 이 PPE를 착용한 채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간호 수행에 이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간호 수행에 가장 많은 그런 지장을 주었나 하는 이제 질문에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글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PAPR, 그 다음 가운, 안면 보호구, 장갑의 순서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간호사들의 개인보호 장비 착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훈련, 그리고 부선의 격리 시설, 환자 관리 지침이 있는지, 직무 방해 요인이나 조직의 지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가용한 자원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보건의료 인력이 적절한 훈련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이제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개인보호 탈의법 이제 C와 D 동영상과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었던 레벨과 C에 각각의 착장하는 그 방법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D와 C 쭉 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으로 우리가 직접 여러 차례 해야 숙련되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실습 전에 익혀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